안녕하세요. 화목한 넌치스상입니다. 오늘은 제약주 관련돼서 대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대표 꽃미남 한승현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 앞서서 종목 컨닝을 제가 좀 해봤는데 네네.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저는 많이 보거든요. 네네. 보니까 미국 3상 관련된 결과치가 곧 나올 종목과 네네. 그리고 15년 만에 흑자 전환된 종목을 다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네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표 한번 볼까요? 종목 흐름을 볼 텐데, 뭐 시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코스피 종목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의학 쪽 코스피 종목 2개, 코스닥 종목 2개 다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이제 의약품 쪽을 보니까 SK 이노엔 보니까는 이제 코스닥이죠. SK 이노엔은 네네. 코스닥이고 코스피 쪽에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종근당 2개 다룰 건데 뭐 55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5조로서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예. 네. 보니까는 코스피는 한 54개 정도 의약품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오늘 다룰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랑 종근당인데 이 종목 순위를 보니까 6, 7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1.44% 그리고 1.07%, 뭐 시가총액 1조 8천억 정도, 네. 그리고 종근당 1.3조 원 정도 수순이고요. 코스닥 두 종목 다룰 건데 제약 쪽으로 이제 다룰 건데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1천억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협 지수 짧게 다루긴 할 건데, 그 보면은 이수협 지수 보이시죠? 보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닥 118개 종목 중에 한 43위 정도 차지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한 2,400억 정도 네네.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다뤄볼 건데 저희가 이제 종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기 이전에 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산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제목을 K제약사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는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CMO 기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시밀러 기반의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사와 바이오텍 크게 4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 이제 보고서는 이제 제약사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업종들에 비해서 제약사들의 밸류나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편인데 얘네들의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외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노엔, 한올바이오, 종근당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을 바이를 제시를 하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국내 바이오 이제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한 6%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바와 셀트가 코스피 내에서 메인이다 보니까 이걸 제외하면 한 2% 정도의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사들의 밸류가 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림 요 13번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변곡점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제약 지수입니다. 그래서 토픽스는 일본의 대기업을 추종하는 지수고요. 요 토픽스 제약은 이제 일본의 대형 제약사를 추종하는 지수인데 보시게 되면 요 90년대 말부터 토픽스 제약 지수가 토픽스 지수를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본 제약 업종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첫 번째 변곡점은 한 80년도 때 이제 일본이 고령화사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대대적으로 약가를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약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그게 80년대이고 90년대 말에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을 출시를 미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는 그 정부 약가를 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 일본 대비로는 한 20년 정도 늦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일본의 두 번째 변곡점인 이제 글로벌 신약은 아직 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특히나 한 2% 정도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에 머물러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밸류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해외 신약을 잘 팔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표 7번을 보시면요. 이제 미국의 국내 바이오가 신약 허가를 받았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하늘 색깔을 제외하게 되면
이제 요건 올해 허가를 받았거나 이제 받는 것들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한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7개 의약품 모두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이제 의약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휴재, 녹십자, 셀트리온이 새롭게 3개를 출시를 하고요. 여기 8번을 보시면 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HLB나 유한양행은 이제 올해 FDA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한국산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상 결과 예정이 된 건 한 3건이 있는데 한올바이오, 알테오젠, HK노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뭐 HK노엔이나 한올도 이런 관점에서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제 그 희망사항을 좀 말씀해 주신 것이고 네네. 나가야 방향 시가총액이 커지고 이제 제약주가 이제 성장하려면 그 일본 쪽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네. 그 80년대 변곡점이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유사한 시그널이 좀 나오나요?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좀 전 보이긴 하는데.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일본의 80년대 정부 약가 인하를 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대 정도니까 한 20년 지났고 이제 중요한 변곡점은 결국에는 미국의 신약을 출시한 건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다 보니 요게 이제 이러한 모멘텀이 시기가 한국에도 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변곡점이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종합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종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종목이죠. HK 이노엔입니다. 가격 흐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때 가격이 좀 유의미한 가격 흐름이 좀 나왔어요. 가격 흐름을 좀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네네, 저 때부터 잠시만요. 네네. 네, 가격 흐름을 좀 보면 이날 120일 영업일 동안 64%에 대한 상승률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상승폭인데 보니까 제가 흐름을 보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네네. K캡 인도네시아 출시 소식과 함께 기업 가치 대폭 성장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 주요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사실 핵심은요. 네. 이 당시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나 돈 버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점인데 네. 이제 HK노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위식도 역류 치료제인 K캡이 사실 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주가를 보셨을 때도 이제 국내에서 잘 팔린다, 그리고 해외로도 수출이 잘 나온다가 사실 이제 메인 이유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가가 또 잘 갔던 거는 이때 이제 뭐 유럽에 대한 계약도 나온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주가가 좀 잘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흐름을 살짝 보게 되면 이제 그 뒤로 좀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주당 한 7,000원 정도 밀린 네,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뒤에 잠깐 보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게 그 저희가 K캡이 속한 P캡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5개사인데요. 네. 이제 이노엠 말고도 국내에서는 대용제약도 같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제약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 마켓 쉐어를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제기됐고요. 그래서 대용제약이 가이던스도 높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노에는 이제 국내는 결국에는 뭐 대용에 대한 그 경쟁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시장을 키워가는 느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에 집중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3상이 올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집중을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네네. 네네. 미국 K캡 가치가 이제 리포트를 좀 간접적으로 보면 3천억 이상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네. 여기 이제 저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근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어떻게 밸류에이션 했는가라고 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미국 쪽에 관련해서 인덱스 있게 쓴 보고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추정을 한 거는 미국에서 과연 요 P캡이 얼만큼 좀 침투를 할 수 있는가, K캡이 침투를 할 수 있는가가 사실 가장 메인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K캡 말고 그 미국 현지 제약사 이제 다케다가 JV 설립했는데 걔네가 이제 작년 11월에 FDA 승인을 받아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어떻게 처방이 되고 있는가를
좀 트렌드를 팔로우 해보니 한국 대비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P캡이 침투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이제 침투 속도가 조금은 느리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그런 걸 가정을 했을 때 한 3,550억 정도는 이제 미국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다입니다. 네. 네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목표 주가는 52,000원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뭐 오늘 보니까 4월 말 거래일인데 대략적으로 39,600원 가격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우선 여기서 보면 상승 여력이 30% 이상인데,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그 매수 급소 자리 등 네네. 아니면 뭐 리포트에서 52,000원 뒀지만 네. 이거는 리포트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보는 가격치. 예. 사실 이제 보고서에 나온 네. 이제 가격이 저희 생각하는 사실 TP는 맞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물론 업사이드는 있지만 현재 이제 적정하다고 평가되는 가격 52,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물론 업사이드는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이제 국내 K캡 매출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얘네가 종근당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하다가 이제 보령으로 파트너사를 바꿨고요. 경쟁사인 대웅제약이 보령 이제 종근당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제 이러한 파트너십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 국내 매출 하락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게 해소가 완전히 되는 시점은 이제 5월 처방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한 6월 둘째 주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이제 3분기에 나오는 미국 3상 데이터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언제쯤 나올까요? 그게 3분기에 이제 비밀한성 하나 먼저 나오고요. 3상 데이터가. 네. 그다음 두 번째 3상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 시선이 넘어갈 거고요. 미국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유럽에 대한 기술 수출까지 모멘텀이 논의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선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면 지금도 사볼 것 같거든요. 네네.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 네. 들어서 이제 많이 떨어지다가 조정을 네. 받다가 이제 최근에 살짝 올라온 모습이기는 한데요. 네. 아직 이 고점에 이제 뭐 한 5만 원 요 정도 고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 당시에 이제 모멘텀 재료들이 소진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이제 반영이 슬슬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주가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결론은 신규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네. 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용건님, 이 점이 보이시나요? 차트? 네네. 점이 보이세요? 보니까 미국 파트너사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실험 일상 발표로 해서 주가가 점상가 갔어요. 네네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나이스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고 좀 일정 부분 이 상한가 간 금액에 대한 최고가에 대한 금액 훼손은 크게 되진 않았는데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종목에 대한 그 솔루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한올이 하고 있는 이제 자가 면역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첫 3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건 두 번째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요게 이제 동일 이제 계열 내에서 최고 그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임상에서 증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한올 주가를 봤을 때 작년만큼 뭐 점상을 간다거나 요렇기보다는 이제 단계마다 얘네가 적응증을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요. 단계마다 확장을 하면서 임상 나오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올의 기초 체력은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점차적으로 적응증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한 향후 2년 내에 대부분 한 10개 정도의 적응증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점점 계단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다라고 이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또 내야 되겠네요. 네네.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에요. 다중바닥을 실현한 종목들이 이제 주가 상승폭이 저는 크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3중바닥을 실현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는 45,000원 제시하셨는데 네네. 뭐 지금 가격도 뭐
가장 나이스한 가격은 3만 원 초겠죠. 근데 그 가격대가 주가가 내려오르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사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네네. 요 사실 기업 가치 저희가 네. 제시하는 것도 네. 앞으로 이제 새롭게 적응증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임상 데이터 잘 나오고 계획도 순차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있겠지 않겠지만은서도 이 예전에 28,000원까지 갔었던 가격대까지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되밀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 모아도 된다라고 제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되겠네요. 펀더멘털 예. 해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네. 투자 심리에 의한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결론 내주셨고요. 이제 종군당 한번 봐볼까요? 종군당 투자 포인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종근당은 사실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네. 네, 요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평가보다는 사실 그 피어 대비로 할인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 요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종근당이 사실 국내 이제 매출로는 그 대형 제약사 중에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평가가 되었던 건 여기 그림 이제 2번인데요. 한 40% 정도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이 되어 왔다이고요. 그 이유는 그림 3번입니다. 다른 이제 대형 제약사 대비해서 R&D 투자 비용은 많이 쓰는데 이제 R&D 실제 성과가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이제 뭐 R&D 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밸류가 높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노바티스 향으로 기술 수출이 일어났고요. 금액이 굉장히 컸다고 네, 알고 굉장히 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규모가 얼마였죠? 그래서 요 규모가 그 계약금 기준으로만 한 1,060억 정도가 됐던 규모고요. 총 계약금 기준으로도 국내 한 탑3 정도, 네. 지금까지 역사상 탑3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한국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노바티스라는 큰 제약사 입장에서는 뭐 큰 딜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요 표 4번에 보시면 노바티스 입장에서도 한 2021년 이후에 탑 9 안에 드는 규모니까 얘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까지 R&D 성과가 안 나와서 피어 대비로 이제 할인을 받았는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상 계획을 이제 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다 보면 밸류에이션을 할인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종근당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가격 추이를 보면 7월 27일서부터 11월 7일 상승폭이 약 대략 70%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큰 폭의 상승은 노바티스 기술 이전 계약건으로 해서 오른 것 같은데 네네. 아까 2천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1,300억? 계약금은 1,060억. 네네. 기사를 보니까 최대 1조 7천억이라고 하는데 네네. 총 계약금, 총 계약 규모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1조 3천억인데 뭐 총 계약 규모로는 1조 7천억이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다. 네, 저때 이제 주가가 상승을 네.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네. 그 뒤로 이제 국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실 HK노엔이랑 K캡을 아까 파트너십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노엔 파트에서. 그게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얘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쏠쏠한 효자 종목이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대한 우려, 실적 우려 네. 때문에 매출이 조금 이제 총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도 사실 업데이트가 그 뒤로 안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이제 종근당의 요 매출 측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랑 고덱스라는 품목도 도입 품목으로 했고요. 그리고 대웅 제약이랑도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팩스쿨루라는 의약품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이제 탑라인은 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밸류에이션 할인은 굳이 크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가격 흐름을 보면 두 종목 앞전에 다뤘던 두 종목보다 가격 흐름이 좀 약세였어요. 10만 원도 깨지는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의 목표 주가라든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국내 이제 종근당은 국내 대형 제약사 중에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규모는 굉장히 큰데 멀티플이 EV/EBITDA 기준으로 올해 한 7.2배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여기보다 사실 더 떨어지기는 쉽진 않다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만 이제 투자 심리만 회복이 되면 이제 피어 대비로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좀 축소는 되는 게 방향성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올해 이제 좀 캐탈리스트가 보인다. 도입 품목하고 그리고 노바티스가 발표하면 밸류에이션 할인폭은 줄어들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운사이드는 생각보다 낮은데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폭은 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우선은 여기 제시한 대로 14만 3천 원인데 혹시 14만 네네네. 주당 한 4만 원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네. 네. 가격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급등에 대한 내용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사실 재료가 있나요? 사실 재료가? 급등보다는 이제 네. 올해 서서히 회복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급등 모멘텀은 없지만 서서히 우상향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가격대이다. 네네. 목표 주가는 14만 원 정도 상회하게 보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종합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수앱 지수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15년 만에 흑자 전환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의 가격 흐름을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 미만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굉장히 좀 많이 심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뭐 2023년 차트를 보시면 2023년 1월 17일에 명역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권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지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뭐 2023년 6월달에도 알리제 중앙병원에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좀 밀리는 모습. 고가 대비 좀 주가가 종가는 좀 안 좋게 끝나는 모습이 좀 자주 연출되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제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포인트 네네.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시총도 조금 낮기 때문에 변동폭도 조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 변동폭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진입 타이밍이나 요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요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사실상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 회사가 이제 미국에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다 이제 수출을 하면서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신약으로서나 아니 시밀러로서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는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요 회사에 대해 좀 주목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주목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실적 측면에서 올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할 걸로도 보고 있어서 그리고 요 추세가 뭐 1,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보통 입찰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통 요게 이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좀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떨어지지는 않은 채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수출이 잘 나온다라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볼 만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뭐 좀 변동폭도 있고 주가가 좀 변동폭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이수앱지수가 좀 좋은 픽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결론을 좀 내자면 특별한 목표 주가는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의 그 가격 흐름치를 보면 5,000원 초반에서 8,000원 초반 가격 영역은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가격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에 5,000원 초반에 사서 8,000원, 7,000원 정도 가격 흐름의 전개는 연속적으로 나올 만한 지금 싼 가격대인 건 같다라고 네네. 좀 요약해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박스권도 탈출해서 이제 상방을 이제 뚫을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굳이 꼭 트레이딩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다. 더 업사이드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나 보실 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얘네가 이제 12일을 발행을 해서 이게 전환가가 한 5,900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전환 청구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요게 이제 희석 물량이 한 20% 돼서 굉장히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미 풀리기 시작해서 주가 이제 뭐 12 전환도 어느 정도는 된 걸로는 보고 있는데 요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매수를 이제 투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리스크 요인으로 한번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종목 내용이 참 알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의 단순한 분석을 떠나서 그 매수 자리 그리고
신규 추천 종목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SK이노엔, 한올바이오파마, 종분당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대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는 구간이고, 네네. 가격 흐름도 신규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로 보여져서,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셉 지수 같은 경우는 막판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고점이었던 8,000원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돌파할 여력도 있어 보이는 아주 신규 유망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네네. 종합하면 되겠네요. 네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